inverted rhythm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합창은 말이죠. 굉장히 성악적인 것 같지만 우리가 노래를 할 때 성악이지만 굉장히 기하학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박사과정 오케스트라 지휘하면서 오케스트라를 전공하면서 합창 연습을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기하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나타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일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특별한 부분들이 이런 부점 같은 부분인데요. 부점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뭐 레가토라는 부점도 물론 있습니다. 한 박자 반 있고 반 박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 레가토로 할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좀 그 리듬이 좀 아주 분명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박자 반 박자가 있으면 한 박자 반하고 반 사이를 공간을 살짝 주는 게 좋습니다. 영어로 make it small space. 그 다음에 8분음표 위에다가 small accent, 작은 액센트를 넣으면 우리가 아주 클리어한 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아주 다 그렇게 하는데 빰, 빠밤, 빠밤, 빰, 빠밤, 빰, 빠밤, 빠밤 이렇게 합니다. 뭐 우리가 지금 뭐 뒤에 시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계속 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 온도를 조금 낮춰주셔도 좋겠죠. 제가 숨을 못 쉬겠어요. 오늘 노래 저 훨씬 더 잘하는데 숨을 못 쉬어서 노래가 잘해요. 자, 다 같이 우리 발성 연습을 부점에 관련 발성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D 한번 주실래요? D. 예, 다 같이 적으세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이번에 두 D 반음 올라가서 두 D 디디하게 하지 마시고 예. 디두 시 둘 셋 넷 박수 치면서 합니다. 박수 치면서 시작. 예. 부응해하세요. 은혜 받으세요. 디두. 아니 음악적인 목표를 위해서 박수를 치는데요. 디두. 그 중간에 박수를 쳐야죠. 디두. 자 다시 중간 박수 치고 시 둘 셋 넷. 예,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만약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었던 중성 모음으로 한다면 이런 거 있을 때 두로 똑같이 하지 마시고 두디라든지 이런 걸 줘서 이 8분음표를 강조해서 8분음표의 작은 액센트 진짜 액센트가 아니라 작은 액센트를 줘가지고 하고 부점 사이에 스페이스를 줘서 공간을 줘가지고 클리어한 리듬을 갖게 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한 박자 반하고 반 박자 얘기고요. 우리가 16분음표하고 그 다음에 점 8분음표하고 16분음표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여러 가지 악상에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러분 뭐 메시아 많이 해보셨겠지만 영어로 어떻게 하죠? 한국말로 어떻게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 어깨 감사합니다. 예. 그 어깨에 동치자 나벨 빠지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뒤에 있는 짧은 음표가 앞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에 붙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어깨 예통 시작 이매 이렇게 그 어깨 예통 치고 이매 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하고는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앞에하고는 떨어뜨려가지고 뒤에 연결돼가지고 하면 훨씬 더 클리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리허설 테크닉의 중간이라고 보기보다는 음악적인 어떻게 하면 가장 음악을 더 음악적으로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하는 컨덕팅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좀 기술을 기막히게 물론 제가 기술도 가르쳐 드립니다만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일 중요하죠.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음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얼마큼 감동스러운 음악을 할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예, 좋습니다. 넘어가서 여러분 넘어가는 거 아닐지 모르겠는데
각종 리듬 표현.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그 리듬을 하는 게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 멜리스마 있잖아요. 아까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음정도 우리가 음정도 안 익혀졌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냥 불빛이 시작된 서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만약에 뉴트럴 쓰려면 두바두바로 해가지고 뭉개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노래를 실제로 우리가 하는데 성가대나 무슨 학교 합창단에서 이거 멜리스만 해야 되는데 안 된다. 잘 안 된다. 영어로 한다. For unto us a child is 호호호호호호호. 만약에 저처럼 잘하면 문제가 없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죠. 근데 강사를 넣을 때가 좋기도 하지만 안 넣으면서 쫙 흘러가시지 않는 것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트릭을 얘기하는 거예요. 트릭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줘보세요. For unto us a child is 아니고 그것도 아주 망하기를 사람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망하게 작정하지 이렇게 할 때 그러면 잘 몰라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은 반은 반은 이렇게 하면 몰라요. 거기다가 오케스트라가 더블링하는 부분이 많고요. 자자자자자자 굉장히 잘하는데 그 사람들 속는다고. 미국에서는 아마추어 합창단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도 다 정식으로 하려고 배에 힘주고 다 망해지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프레이즈 만들기. 이거 정말 여기다 빨간 줄 밑줄 치시고 별표 그리시고 정말 내일 우리 할 거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제가 참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들이 좀 한국에서 좀 더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는 곡은 처음부터 그냥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긴 하는데 피아노로 하는데 감동이 없어요. 주는 없고 생명력이 없어요. 보세요. 이럴 때 좀 에코도 잘 나오고 잘 올려서 그 목소리가 좀 잘 올리는 회심까지 농담입니다. 저는 보세요. 아까 제가 노래 부르던 피아노하고 I long to see you away your rolling river Shenandoah I long to see you where you're bound away across the 아까도 피아노를 했고요. 지금도 제가 피아노를 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아까는요. 목표가 없어요. 그 프레이즈에 목표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김포공항에서 김해공항까지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데스티네이션, 목적지가 김해공항이에요. 목적지가 없으면 비행기가 못 가요. 비행기가 가려면 어떻게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제트 엔진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음악 마찬가지입니다. 프레이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프레이징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전부입니다. 이게. 프레이징 없는 음악은 죽은 음악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목적지를 정하세요. 한 프레이즈가 있으면 어디가 데스티네이션이 될 건지 어디가 목적지가 될 건지 거기를 하나를 정해놓으시고 거기를 향해서 여러분이 왼손을 찌르시든 주의를 크게 하시든 주의를 숭구리망도 돌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간에 음악이 움직이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그 움직이는 걸 통해 가지고 음악을 감동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스럽고 플로우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스피인해 갈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내일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주의법 할 때 주의 하나 둘 셋 넷 너희 못 지으시는 분 중국 곡법에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손을 통해서 음악을 끌어낼 수 있는지 evoke란 말이 있어요. E-V-O-K-E evoke, 불러일으키다예요. 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음악이 불러일으켜지는지, 음악이 가만히 있어도 음악이 나오도록 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걸 여러분들하고 내일 저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프레이즈를 할 때 스핀해서 목적지까지 에너지를 갖고 지나가도록 하는 주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피아노를 백그라운드로 하셨건 성악을 백그라운드 하셨건 예? 어떤 거 백그라운드로 하셨던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아 여기가 음악적으로 목적지가 되겠구나, 데스티네이션이 되겠구나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거기를 향해서 주저하지 마시고 에너지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떤 동작을 하셔라도 거기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합창 단원들한테도 그것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돼요. 그런 거에 한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찌르면서 다시 찌르고 여러분이 오른손을 주의하면서 왼손을 찌르면서 해보세요. 오른손도 주의하지 마시고 여러분 왼손을 찌르면서 해보세요. 지금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일 하세요. 내일. 오늘 시간이 없어요. 지금 40분에 끝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합창단원들한테 찌르게 하세요. 저희 성가대들은 자 준비하세요. 그럼 다 찌를 준비해요. 전 성가대 올라가서 제가 그 소망교회 지휘를 합니다. 소망교회 요즘에 아주 고소영이라고 굉장히 일컫는 제가 이명박 대통령이 나오셨던 예배 일부 예배 지휘자입니다. 소망교회. 그래서 저는 130명 맨 앞줄을 빼놓고는 다 찔러 성가대 올라가서 찌르세요. 안 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찔르라고 해요. 왜냐하면 찌르는데 길이 있고 찌르는데 감동이 있어요. 이게 돼야 돼요. 가만히 멈춰 있어서는 감동이 없어요. 흥분했습니다. 자, 두 번째, flexible line, simple line. 참 이게 저는 좀 여러분들 원하시는 건 좀 직접적인 거를 좀 원하시는데 이런 얘기는 상당히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거라서 지휘할 때 여러분 지휘하실 때 굉장히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지휘하세요. 카리스마 있게 하는 게 참 지휘하는 게 참 중요해요. 내일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지휘하는데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장악을 하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장악이란 좋은 장악이 아니에요. 영어로 under control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장악을 하고 하는데 압력이 느껴져요. 프레셔가.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아까 우리 하던 오스티아스. 오시아 너 따라와. 나 따라와. 나 주의자거든. 따라와. 알았어? 안 따라와? 나 따라와.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서 좋은 음악이 꼽혀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지휘를 거의 안 해도. 지휘를 거의 안 해도 그 같이 느끼고 아까 우리가 말한 맥박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연습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휘가 방해해요. 지휘가 방해해요. 그놈의 지휘 때문에
합창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브리엘 폴의 레퀴엠을 아시죠? 이러고 있어요. 포레 할 때 포레가 갖고 있는 그 프랑스적인 느낌, 아주 나이브하다 그러죠. 천진스러운 그런 라인. 모차르트 음악을 할 때 모차르트가 갖고 있는 그 나이브한 그런 느낌, 그런 심플한 거를 할 수 있어요. 지휘를 통해서 여러분이 심플한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내가 지휘자니까 내 카리스마로 다 따라와야 돼. 이걸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let it go. 영어로 let it go. 음악이 가도록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음악을 꽃피워줄 수 있도록 let them sing. 그들로 하여금 노래 부를 수 있는 allow, 허용하는 지휘를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꽃피워지지가 않고요.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음악이 재미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럴 수가 있어요. 또 흥분했습니다. 예. 7번. 정확한 음정대입니다. 지금 좀 굉장히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가 합창할 때 문제가 뭐죠? 음정이에요, 음정. 그죠? 도대체 왜 여기 플랫되는 거야? 여기 왜 이렇게 음정 흔들리는 거야? 거기 또 홍대에서 샵되네? 언제든지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음정이에요. 정말 좋은 합창단은 들으면 그 음정이 정확해요. 합창단만 그런가요? 제가 15년 만에 한국 와가지고 라디오 틀고 다니니까 남진도 나오고 나훈아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보면 음정이 정확해요. 이 사람들이. 괜찮은 유행가 가수들은 음정이 정확해요. 음정이 정확해야 듣기가 좋고 이게 좋은 거예요. 합창은요. 왜 음정이 더 정확해야 되는지 아세요? 화음이 나와야 되거든요. 화음이 왜 더 정확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피아노의 음정은 틀린 음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피아노의 음정은요. 평균율에 의해서 12개로 동일하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평균율 음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건 순 음정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F샵하고 G플랫하고 다른 음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아카펠라 음악 할 때 도, 솔 이거 내는 음정은 피아노의 도, 솔보다 약간 넓어요. 우리가 내는 도, 파 내는 피아노에 있는 도, 파보다 약간 좁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배음을 통해서, 오버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비브라토를 많이 주지 않은 소리로 음정을 내게 하고 그 위에 오도를 내가지고 음정을 탁 올리면 영영영영영영영 하면서 배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배음을 못 들어서 문제인 거예요. 힘을 주면 안 생기고 비브라토를 많이 주면 이게 안 생기고 음정이 정확하지 않으면 이게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합창할 때 인토네이션 우리나라 피치 그러잖아요. 피치란 말은 좀 없는 말이에요. 한국적인 영어예요. 한국에 왔더니 영어가 한국에서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음악하는 사람 중에서는 피치가 아니라 인토네이션이라고 해요. 음정. 인토네이션이 맞아야 되는데 이놈의 인토네이션이 안 맞기 때문에 배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 배음이 영영영 안 생기고 소리가 듣기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울림이 탁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휘자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시창 청음할 때 그런 청음이 아니라 그 음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플래시 됐구나. 이 음정 좀 높아야 되겠구나. 이걸 낮춰야겠구나. 이거를 들을 수 있는 지휘자가 그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플랫되기 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지휘자는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조세프 트럼퍼트 우리 선생님 제가 같이 운전을 서로 미국 사람들은 참 그래요. 그분은 세계적인 대가고 저는 한국에서 온 그지 같은 학생인데 우리나라 같으면은 야 네가 다 운전해. 그리고 뒤에서 뒷자리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한 번은 그분이 운전하시고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갈 때 출할 때까지 운전할 때 그렇게 해요. 그분이 이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웜업을 시켜요. 15분 동안 웜업을 탁 시키고 나면 탁 와서 그분 지휘하고 끝나기 전에 한 20분 동안 시간을 줘요. 제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하고 하는 연주에 똑같은 거를 그분이 없을 때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피아노 벨 다릴 거고 다 앉아 계시는데 세상에 그렇게 떨리는 순간이 없어요. 세계적인
대가가 제가 지휘하는 리허설을 보고 앉아요. 막 떨고 막 하고 운전하고 가면 그분이 운전죄를 치면서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너 그렇게 연습 안 시켰어.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굉장히 제가 얼굴도 빨개지고 그랬지만 지금 생각하면 제가 저한테 그게 굉장히 큰 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분 한 얘기가 뭐냐면 지휘자는 문제가 생길 부분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리허설 시키면서 문제점 나왔네 이게 아니고 문제자가 여기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귀를 기울이 딱 걸리면 그래 너 여기 잘 걸렸어. 여기 연습하자. 그리고 할 수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플랫되기 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플랫되기 쉬운 어떤 지점들이 플랫되기 쉬우냐? 한 음을 계속해서 끌고 있는 때. 두 번째는 똑같은 음을 반복해서 낼 때. 그다음 세 번째는 여러분 상상 안 하시겠지만 음정이 점차적으로 내려올 때. 올라갈 때 플랫 안 돼요. 내려올 때 플랫 돼요. 내려올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음정이 내려올 때는 더 높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야 돼요. 음정이 그리고 여러분 제스처를 통해서 손의 제스처를 통해서 음정이 내려갈 때 그냥 아다디다다 아디디디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을 넓히는 걸 통해서 그런 걸 통해서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반음이 움직일 때 크로매틱 라인이라고 반음계가 많아요. 그죠? 반음씩 올라갈 때 어떻게 노래해야 되고 플랫이 안 될까요? 반음이 올라갈 때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넓다고 생각하시죠. 더 많이 올라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단원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반음씩 올라가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좀 더 넓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반대로 반음이 내려올 때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보다 좁다고 생각해라. 조금씩 내려온다고 생각해요. 그런 음정이 정확하게 맞아요. 굉장히 심리적인 거예요. 음정 관련된 거 굉장히 심리적인 거고 합창 단원들이 귀로 들어서 매저 하기 전에 지휘자가 먼저 매저 하고 지휘자가 먼저 얘기를 서제스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좋은 음정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여기다 별 펼치고 싶어요. 모음의 변화. 좋은 음정을 갖기 위해서 발성도 좋고 우리가 귀를 듣는 것도 참 좋은데 모음의 색깔을 통해서 모음의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음정을 조정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모음이 통일되지 않으면 좋은 음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아주 그 위험한 발음이 아 발음이에요. 아 발음. 전반적으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이렇게 합창 소리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나 뭐 어디서나 이렇게 들었을 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에요? 굉장히 밝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거는 한국 말하고도 무관하지 않은데 한국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플랫, 평평하게 노래하거든요. 연구계가 다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밑으로 떨어져서 말하는데 그것이 다 노래하는 데 나오는 거예요. 소프라노가 아주 굉장히 소리를 잘 내고 깨끗하게 밝게 내도 너무 밝아요.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와서 느낀 제 건데 지금은 저는 지금 이제 점점 이상해지고 문제는 뭐냐면 모음을 변형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모음을 변형을 시켜서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 모디피케이션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라고 그래서 무조건 아라고 부르면 안 되고 아라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 성가대 이름에도 총무 출신입니다. 제가 영락교회 고등부 다닐 때 고등부만 1,700명 모였었어요. 그리고 고등부 성가대 150명 있어요. 제가 그 대빵이었어요. 총무였어요. 고등부가 3권 분립이 딱 돼가지고요. 회장, 전 1,700명 회장은 그 명예직이고 영어성경반 총무, 성가대 총무가 실세예요. 어쨌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호산나 성가대라는 데 대학생 성가대 들어갔어요. 150명 정도. 거기 지금 말씀드리면 아실 만한 선생님께 제가 그분 선생님 성함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철라고 보니까. 그분이 그 모든 발음에다 오를 섞으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를 섞으라. 물론 다 오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기 그 성가대에서 놀러 갔어요. 제가 생각해 경남 어디인 것 같아요. 개펄 입고 그랬던 것 같아요. 83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예? 서해 아니에요? 아니 저기 뭐가 있었어. 조금 있었는데 아니 하여간 그런데 저 뭐야 이 시간표를 보니까 식사 시간마다 이상한 글이 써져 있는 거예요. 족고로 속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다 족끼리 식사에다 다 오를 섞은 거예요. 주의자님 순종하느라고. 족고로 속소. 이 정도로 오를 섞어서 하는 거를 그분이 주장하셨어요. 얼마나 성가대원들이 귀에 못이 박혔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이 굉장히 일가견이 있으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 발음은 절대로 안 하고 아를 너무 밝게 하면 안 돼요. 특별히 소프라노나 테너가 도레미파솔라시도 이상 위에 올 때 아 하면 소리가 바래지면서 소리가 까지게 되고 소리가 안 나게 되고 두성이 안 나게 되고 파사지오라는 건요. 미파 테너 같은 게 파샵 소프라노 파샵 바리톤 미플랫 미 알톤 미플랫 미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하지만 그 한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준비가 돼야 돼요. 이게 파사지오예요. 지금 계속 보험의 변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치도 도밍고가 며칠 됐으면 한국에 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바리톤 하다가 테너 한 사람이잖아요. 그 테너 아리아 중에서 첼레스테 아이다, 청아한 아이다라는 아리아가 있어요. 유명한 아리아. 플라치도 도밍고 바리톤 했었기 때문에 20대 후반에 그 사람이 부른 LP 옛날에 제가 저는 엄청나게 성악은 엄청나게 했어요. LP 들어보면 노래 어떻게 부른지 아세요? 그 음이 첼레스테 아이다 다 부분이 F음이에요. 파. 테너들이 다 소리를 밝게 내는 거예요. 첼레스테 아이다 그리고 까는 부분이에요. 깐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런데 플라치도 도밍고가 20대 녹음한 건 첼레스테 아이도 완전히 오를 해요. 완전히 오를 한다고. 그 사람은 피치가 낮고 그 당시에 테너, 바리톤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를 하는 것이 안정감 있게 빠싸지고 되는 거예요. 이태리 유명한 작곡가들이 한 그 작품 중에서 파사지오 있는 음에 아라는 발음을 절대 안 써요. 거의 안 써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에, 이 다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모음을 특별히 아 발음할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모음을 변형해서 합창단원들이 통일성 있게 하도록 기자가 뒤로 재면서 메저링 하면서 인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화음, 파이널 코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소리를 서로 들으면서 하면서 입술을 많이 이용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입술을 많이 이용해서 입술을 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는 소리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따가 독창하고 합창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 잠깐 언급하겠지만 입술을 이용해서 마지막 화음을 할 때 서로 잘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모음 변형인데 이건 제가 이태리의 발성법하고 그 웨스트민스터에서 하는 미국적인 합창 발성법하고 제가 접목한 겁니다. 이 발음할 때는 이 후두가 가장 많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스페이스가 굉장히 좁다는 얘기고요. 죄송하지만 조금 꺼주실래요? 제가 막 드라이 해가지고 숨을 못 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 같이 우 해보세요. 우. 입 모양은 우하고 소리를 이 내보세요. 그러면 독일어의 오 우물라우트 같은 모양이 돼요. 이. 합창할 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아가 발음이 굉장히 한국에서 안 좋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이 발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가대 가보면 성가대마다 이 발음을 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요. 근데 독일어의 우 하면 이 후드가 최대한 내려가고 스페이스가 많이 생기거든요. 우, 이. 그 다음에 에는 어떻게 하냐면 독일어의 오 우물라우트처럼 이, 에. 아는 굉장히 세로로 아. 오는 입술만 아, 오. 우는 퓨어 이탈리안 클로즈드 완전히 닫혀서 우. 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를 오픈한답시고 네? 오픈한답시고 우를 하는 경향이 많아요. 남몰래 흐르는 눈물 하는데 우나 프루티발레 파바로티 돌아갔지만 정말 우나 이렇게 부른다.
요즘에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옛날 한국 성악가들 나 포르티바 라그리마 이렇게 불렀어요. 이렇게 불렀어요. 완전 이렇게 바래져가지고. 그러면 소리가 스페이스가 안 생기면서 닫아지지가 않아요. 소리가 안 잡혀요. 이거는 합창, 저는 성악도 굉장히 오랫동안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제가 5모미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리가 리허설 테크닉 중요한 게 들으면서 노래하도록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안 듣고 노래하잖아요. 서로 듣지 않고 노래하면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합창은 서로 노래하는 거 반, 듣는 거 반 계속해서 얘기해요. Listen, listen 영어로 listen, listen 서로 listen each other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카펠라로 하는 곡이 더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에서 제가 하면서 그 카네기홀에서도 연주하고요. 그렇습니다. 한 번은 한 학기 동안 카네기홀에 4번 연주, 따로따로 4번을 했어요. 그 정도로 카네기홀에서도 연주 많이 했는데 카네기홀에서 우리가 한 번 연주를 아카펠라를 하는데 굉장히 어쿠스틱 좋거든요. 카네기홀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굉장히 이렇게 좀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살짝 가운 센터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로 이렇게 듣기 시작하면서 음정이 맞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웨스트민스터 콰이어 칼리지처럼 굉장히 잘하는 합창단도 서로 못 들으면 할 수가 없어요. 잘 들으면서 하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밸런스를 위해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밸런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교회 성가대 중에서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테너가 소프라노보다 유난히 크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 소리 내는 것만 중요한 거지. 소프라노가 어쨌든 낮든 아무 상관없어요. 난 일단 낸다 이거예요. 귀 막고 노래요. 귀 막고. 들으면 그런 일이 없어요. 들었을 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밸런스는 노래가 내 파트가 또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제가 뒤에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합창 스타일까지 제가 접목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시대에 지나서 우리 르네상스 시대에는 네 파트가 equally important합니다. 네 파트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어느 파트가 멜로디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바로크 모노디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또 고전음악 시대에는 멜로디가 맨 위에 라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멜로디 라인이 중요해요. 멜로디 라인이 들려야 돼요. 고전 시대의 음악에 있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입법적인 음악에 있어서 퓨그 같은 경우에 테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카운터 테마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 테마는 딜로벤디 히머다 힘차게 나와야 돼. 딜로벤디 히머다 딜로벤디 히머다 G자 콧구멍 평수도 달라져요. 밸런스가 똑같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크게 들릴 부분이 있고 힘차게 들릴 부분이 있고 여기 가볍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의미의 밸런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음악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그런 스타일에 대해서 정통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뒤에까지 다 하려고 했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블렌딩.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블렌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듣기 위해서 오 소리 옆에 사람 소리도 오 이런다고 블렌딩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유연한 소리, 플렉스블한 소리를 내고요. 자연스러운 소리를 내고요. 그 다음에 비브라토를 적게 하는 소리를 내는 합창할 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폴리포니 음악 할 때 폴리포니 음악 뭔지 다성 음악 아시죠? 저는 폴리포니 음악을 할 때는 지휘자는 그 요술쟁이라고 생각해요. 마술사라고 생각해요. 매지션이라고 생각해요. 접시를 돌리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소프라노 떨어지려고 그러네. 알토 한 파트씩 얹어놓는 지휘자는 그거예요. 네 파트가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이때 공통 분모가 있으니 그건 뭐예요?
맥박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들으면서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폴리포니 할 때 서로 들으면서 해야 되고 맥박을 가지면서 서로 들으면서 할 수 있도록 지휘자가 얘기하고 유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conducting with listening. 제가 뭐 이건 수없이 웨스트민스터에서 귀가 빠지도록 3년 동안 듣고 배우고 그 후에도 제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한테 지휘할 때마다 지휘는 여러분 끌고 가는 겁니까? 지휘자가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죄송한데 잠깐 나오실래요? 여자분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잠깐 나오세요. 잠깐 나오세요. 아, 지휘시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예. 이쪽에서 저하고 여기를 저하고 같이, 예. 저하고 여기 저기를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저하고 같이 발 맞춰서 같이 걸어가셔야 돼요. 시작. 예, 좋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작.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제가 빨리 갔을 때 어떠셨어요? 힘드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천천히 제가 옆에 선생님 보면서 같이 걸으니까 편안하시죠? 아, 예. 그래도 신경 쓰면서 같이 걸어갔지 않습니까? 지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앞에 제가 빨리 했던 거는 내가 지휘자니까 다 따라와. 너희들 다 따라와야 돼. 따라와. 왜 안 따라와? 따라와. 그거고. 두 번째는 들으면서 사운드하고 같이 내가 사운드하고 같이 지휘하는 겁니다. 사운드 들으면서 지휘할 때 합창 단원들은 굉장히 편안하게 느낍니다. 굉장히 편안하고 그렇게 느끼고요. 내일 제가 가리키는 거에 주안점을 둬서 할 것도 바로 이 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빨리 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숨 쉬는 게 여기 빨간 줄 치시고 별표 3개 그리시기 바랍니다. 숨 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참. 숨을 쉬면요. 우리가 마음속을 오픈할 수 있어요. 이너 스페이스를 오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돼요. 소리를 내가 합창 소리를 들을게 마음을 열면서 오픈하게 되면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고 주의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주의자가 숨을 쉬어줌으로써 합창 단원들이 편안하게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같이 실제적으로 숨을 쉴 수 있어요. 주의자가 저 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자가 숨을 쉴 때 같이 숨을 쉬고 오픈하고 같이 나오고 사운드가 달라요. 사운드가 정말로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엔트런스라든지 이런 거 다 다르게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숨 쉬어서 사운드 좋게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도 함께 해서 아주 오픈함으로써 아주 좋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컨덕팅 2시간 우리가 2번 모일 때 여러분 오늘 가셔서 제가 한 거 한번 해보세요. 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안 시킵니다. 제가 조금씩 여긴 다 한 번씩 와셔서 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 제가 대학원이나 그 학교에서 컨덕팅 할 때는 막 되게 야단치고 미국 스타일로 못하면 들어가 그러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 그러면 다음번에 절대 안 불러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안 할 거니까 편안하게 준비도 좀 해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짧은 시간 동안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도움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